안녕하세요. 나만의 시간을 보낸 여자의 나신여입니다. 저번 시간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과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용어 설명과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원리, 그리고 교감을 하면서 어떻게 대화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지 않으셨던 분은 오른쪽 상단에 정보카드로 영상을 표시해놨어요. 그쪽에서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담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흘러가는지, 교감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 내면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상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상담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대면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전화 상담, 세 번째로 메일 상담, 네 번째로 채팅 상담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사진을 봐서 상담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교감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대면 상담의 경우 말 그대로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호자와 교감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방법이고요. 교감을 받자마자 실시간으로 애가 어떤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 바로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가 진짜 하기 어렵고 여러 번 숙달된 교감사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상담 방법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 상담일 경우에 말 그대로 전화로만 교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것 또한 대면 상담처럼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교감을 받자마자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자가 하기는 대면 상담처럼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숙달된 교감사만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메일 상담이 있는데, 메일 상담일 경우에는 메일로 상담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실시간 상담으로 하는 게 아닌 보호자분께서 교감사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다, 아니면 알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그 내용 토대로 아이와 교감을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초보자가 제일 접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면 대면이나 전화 상담처럼 직접 상담하지 않고 아이에게 교감을 받은 다음에 아이에게 받은 메시지를 충분히 해석할 시간이 있고 그걸로 또 정리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우선은 한쪽으로만 받고 한쪽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게 없기 때문에 답을 하면서 주고받는 게 한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보호자분께 좀 더 물어봐서 아이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교감사가 전달해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다시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이 즉각 오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그 내용을 다 이해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혹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그 상태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그 내용만 보고 바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끝내는 보호자분들은 열에 한 분 있을까 말까예요. 보호자분들은 하나의 내용 가지고 두세 가지 질문을 더 던지기 때문에 이거를 교감사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면 그 내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일 상담은 초보자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직업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채팅 상담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채팅 상담을 하는 방법과 먼저 교감 후에 채팅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실시간 채팅 상담으로 할 경우엔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처럼 직접 실시간으로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대답해드리는 거는 그나마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과 다르게 초보자도 좀 접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전 초보자분들은 좀 힘들 거고, 어느 정도 수련이 됐다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면이나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교감사 입에서 바로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고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채팅 상담의 경우 채팅을 했을 때 교감사의 눈으로 그 채팅 내용을 보내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틀린 내용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도 접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먼저 교감을 하고 채팅 상담의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 아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전달할 말, 이런 내용을 먼저 받고 나서 아이와 교감을 한 후 연결을 아이와 끊은 다음에 아이에게 받아놓은 그 내용을 교감사가 보호자분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와 대화한 후 교감 연결을 끊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주고받는 게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은 저에게 아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자신의 아이한테 물어봐달라고 전달해주지만 실제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을 때 그 내용만 받고서 끝내는 보호자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수십 명의 보호자분들 중에 한두 분? 대부분은 유창한 질문 내용과 전달할 사항 외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저에게 문의해 주셨던 그 질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질문도 들어올 거 생각해서 아이의 성격을 본다든가 그거에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 한 몇 가지를 더 종합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실수도 하지 않고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아이에게 묻지 않았던 내용이면 아이에게 다시 교감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아이에게 다시 연결할 수 있는데 아이한테 인사를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귀찮으면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대답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교감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본다고 연결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진으로 상담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교감사들은 사진을 받고 교감을 할 텐데요. 사진을 받고선 교감하는 이유가 좀 더 정확한 아이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사진이 없어도 교감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교감사는 동물의 고유 에너지로 찾아가기 때문에 고유 에너지를 느껴서 그 아이와 정확하게 교감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말 못하는 갓난 애기들도 있죠. 그 애기들도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임신한 뱃속의 태아한테도 교감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 살아있는 식물이나 곤충에게도 교감이 가능합니다.